배가 아파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무섭더라고요. 염증 수치가 잘 안 떨어져요. 치료요.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20년, 사실 실제는 한 30년 됐는데 저녁의 핵심은 뭐냐면 갈아서 먹게 되면 정말 맑은 혈액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몸속에서 염증 수치가 좀 많이 떨어질 거고, 그 질병이 막 과하다라고 하는 분은 따라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천하는 방법은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정말 잘 먹거든요. 그리고 영양제도 거의 뭐 필요한 건 다 먹습니다. 부족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먹게 되죠. 그런데도 염증 수치가 잘 안 떨어져요. 기운이 생기고 했으니까 염증 수치도 잘 떨어지고 병도 없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만 한번 깊게 들어가 보면요, 병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풍요병이에요.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에요. 또 하나는 빈곤병이에요. 못 먹어서 오는 병이죠. 197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빈곤병이 많았었어요. 2000년 이후에는요, 빈곤병 거의 사라지고 옛날로 따지면 다 왕만큼 먹어요, 왕.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풍요병이에요. 풍요병의 대표가 뭔가요? 대사성 질환이에요. 당뇨, 고혈압, 비만, 거기다 고지혈증. 이게 대사성 질환의 4대 증상이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속에 혈액이 정말 독소가 가득해요. 너무 탁하다는 거예요. 맑은 혈액이 만들어져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하는데, 결국은 혈액순환이 모세혈관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모세혈관까지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약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질병이 그냥 정말 다양한 질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으로 치료 못하고 그냥 조절만 해주는 병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심지어 암이라는 병이 요즘 폭증하고 있죠. 이 병도 마찬가지로 너무 잘 먹어서 혈액이 탁해서 우리 몸속에 병에 토양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토양이 계속 우리 몸에서 다양한 질병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만성질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열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치료요,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은 고혈압약, 당뇨약만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근본적인 우리의 몸을 해결하는 데는 제가 볼 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런 개념으로 병원을 하지만 병원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막 싶은 거예요. 탄수화물 하면 다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좀 나쁘다. 당독소를 만든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든다. 이때의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제했냐, 뭐 현미냐, 백미냐 차이가 아니에요. 익혔느냐, 익히지 않은 차이예요. 익힌 탄수화물을 우리가 가공을 한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당독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몸속에 당독소가 너무 많다든가 당 대사에 의해서 문제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살이 너무 찐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대사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열해서 밥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생으로 불려서 드셨을 때에 생쌀 속에 들어있는, 생쌀 현미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가 장내의 전체적인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고,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 또 가바 성분이 많아서 뭐 그렇기도 하지만 몸속에 있는 지방을, 하복부 장내에 있는 내장 지방을 빼는 가장 강력한 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칼로리는 칼로리대로 얻을 수 있고, 보통은 생쌀을 불려서 드셔라 라고 하는데 75g 정도가 기준이에요. 충분히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칼로리가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실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이 생쌀을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얘를 갈아서, 밀가루같이 갈아서 먹게 되면 이것을 현미 크림 스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위장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또 써먹기도 해요. 현미 크림 스프로 먹느냐, 이 생쌀로 먹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그걸 조절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저히 내가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실 정도 돼서 음식을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면 이제 곡기 끓으면 한 7일 지나면 우리가 병원에 보면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때에 기사회생할 수 있는 옛날의 방법으로 링게르를 지금은 쓰지만, 수액을 쓰지만은 과거에는 현미를요 볶아가지고서 한약같이 짜는 거예요. 달인 물이죠. 그러면 기사회생으로 못 먹던 사람이, 소화계통이 너무 약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복용하시게 되면 소화기의 기력을 회복하는 하나의 또 약으로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현미는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현미를 한번 접근해 보시면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좋은 식재료이면서
치료 재료로서 사용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간헐적 단식의 5.3 식사법, 지금 이제 현미 얘기도 같이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현미까지 따라하실 수 있다면 정말 맑은 혈액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몸속에서 염증 수치가 좀 많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장 지방이 많이 줄어든 것을 다 누구나 또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핵심적인 것은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원료로서, 재료로서 음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혼자 하는 경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한테 연락하세요. 같이 하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제가 한 20년, 사실 실제는 한 30년 됐는데 10년간은 실패했고 계속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했고, 20년부터는 자리를 잡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20년간 유지하고 있는데요. 왜 저는 그런 것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뭐 취미로 했을까요? 기존 의료를, 저도 현대 의료를 했고 기존 의료를 했단 말이에요. 표준 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저는 바뀌었을까요? 의사가 바뀌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어떤 때 바뀌느냐? 자기 자신이 아픈데 현대 의료를 안 되는 거, 표준 의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우니까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애들이 아플 때, 내 자식이 아플 때 또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자기의 이제 부모가 또 불편할 때 의사가 또 바뀐다고도 하는데요. 이 안에 여러분들 바뀌는 것 중에 부인이 아플 때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바뀌셔야 돼요. 저는 첫 번째였어요. 제가 아파서 바뀐 거예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고혈압도 있었고 당뇨도 있었고, 또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불면증과 함께 있었던 그 가슴의 두근거림,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답답하고 이런 증상들, 그 뒤에 이어서 또 오게 된 자가면역 질환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건선을 갖고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몰려오니까 일단 죽지 않으려고 무섭더라고요. 죽는 게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자사자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제가 현대의학적인 치료는 안 했을까요? 다 해보죠. 편한데. 그런데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자연의학의 방법을 직접 한번 저한테 실천하고, 이런 5.3 식사법이니 간헐적 단식이니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저를 보살피는 방법으로 하나에 썼던 거죠. 조금씩 좋아지는 것에 이게 너무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삶이 참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맨날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씩 해결되니까 내 삶 자체가 상당히 행복한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여유로워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좀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들도 막 들고, 지금은 아예 그냥 전문 제 하나의 의료가 돼버린 과정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천하는 방법은 간헐적 단식인데,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도 먹잖아요. 먹을 때 무엇을 먹을 거냐가 포인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5.3 식사법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은 정말 잎채소 한 5가지 종류를요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또 뿌리채소 3가지. 뿌리채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당근 들어가야 됩니다. 뿌리채소의 왕이에요, 왕. 비트도 있고 무도 있고 뭐 다양하지, 연근도 있고 아주 다양하니까 그건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섞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잎채소의 왕은 저는 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뭐 여러 가지가, 잎채소는 너무너무 많죠. 다양한 색깔별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적정량, 일반적인 경우는 한 120g, 200g 내외를 잎채소와 뿌리채소를 합쳐서 사용하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샐러드로 만들어서 다양한 만들어 먹을 때요, 이 핵심이 있는데, 병을 치료하겠다고 살을 빼겠다라고 막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 소스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주로 단 것도 제가 좋아하는데 파인애플 소스를 좀 써요. 그럼 맛이 아주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양한 거기다가 이제 토핑도 할 수 있고, 그게 제 식사의 가장 첫 번째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먹는 것은 단백질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는데요. 그때 먹는 것이 낫또 아니면 뭐 두부 100g, 요 정도만 해도 식물성 단백질로 충분한 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밥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따라 하셔도 되고, 질병이 막 과하다라고 하는 분은 따라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다가 밥을 먹는데 익혀서 먹는 게 아니라 현미를, 생쌀을 불려갖고 드시게 되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생채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반찬들 뭐 이런 것들을 병행하시게 되면은 한 끼로서 아주 풍족한, 영양으로도 풍족하고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도 풍족한 이런 식사가 되는데요. 주말 되면은 또
우리가 음식하고 싸우면 안 돼요.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 주말에는 또 고기를 또 편하게 또 좀 거기서 추가도 하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녁의 핵심은 뭐냐면 조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일찍 먹는 거에 핵심이 있어요. 7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맞추는데 보통은 점심하고 저녁하고 저는 두 끼를 같은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혈압의 변화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대사성 질환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뒤에 먹는 것부터 조금씩 뺍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침은 왕처럼이 아니에요. 점심은 왕처럼, 저녁은 공주처럼. 저녁 양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 원칙을 가지고서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대사성 질환을 해결하는 가장 음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 기준이 되기도 하는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조절을 하죠. 제가 이 식단에 대해서 오랜 기간 전 세계를 사실 다 돌아다녔습니다. 미국에 있는 인커슨 센터, 또 일본에 있는 니시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우리 의료진을 데리고서 입원을 직접 해가면서 체험도 해보고 같이 연구도 좀 같이 했었는데요. 이런 방법을 알고 있는 거하고 실천하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천을 했을 때만, 제대로 실천을 했을 때만 우리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그냥 강의하고 실천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분들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와서 다시 제가 어떻게 식사하는지 쓰세요, 써보세요,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해보면은 제가 이야기한 방법이 아니고 엉뚱한 방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밥상 차리는 것도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밥상을 차려가지고서 식사를 같이 한번 해보니까 너무 빠르게 10년간 강의했던 것을 한 번 저하고 같이 식사하니까 그날 바로 터득을 해요. 그대로 따라서 집에 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효과도 또 바로 또 효과도 보게 되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병원에서는 이걸 해줄 수는 없어요. 병원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식단을 그렇게 짜줄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병원 식단은.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병원 없는 세상을, 저 상원장인데 상원장의 집에 센터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비영리로 해서.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드신 분들, 식이요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식사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한 번에 1대1이 아니라 한 40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 방법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특히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실제로 실천을 통해서 자기 몸이 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상원장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그곳이 바로 병원 없는 세상이다 라고 해서 체험 현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2월 달부터 오픈할 예정이니까 함께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더보기란을 한번 또 체크하셔가지고서 확인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